부인의 공격을 예상했던 것은 쓸데없는 나의 기우였다. 내가 애빈의 부인 곁으로 가자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뜻밖의 이런 영접에 나는 몹시 감동해서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 별로 뜻도 없는 말을 두세 마디 중얼거렸다. 그녀도 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더욱 의미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식탁으로 갔다. 저녁 식사 뒤로 미뤄졌다고 짐작되는 해명을 기다리면서 나는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므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대뜸 알아챌만 했다. 나의 당황한 모습은 상대방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모험을 하려 들지 않았다. 저녁 뒤에도 저녁 전과 마찬가지로 변명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둘은 별 말 없이 마주 앉아 사건과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진지한 화제를 끄집어내거나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화제에 곁들여 나의 이번 의심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이었다면 내 일생을 걸고라도 그 잘못의 보상을 하겠노라고 그녀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그 혐의는 대관절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혐의가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우리들의 화해는 그녀 편에서나 내 편에서나 처음에 서로 포옹했을 때 이미 성립되었던 것이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녀만이 모욕당한 것이므로 부인이 원하지도 않는 변명을 이쪽에서 할 필요는 내게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갈 때처럼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교제를 계속하는 동안 어느덧 나는 이 다툼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녀 자신도 무엇 하나 마음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녀도 이젠 그 일을 잊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이때의 내 고민은 단순히 내 약점이 불러일으킨 고민만은 아니었다. 그 밖에 이것에 못지않은 가지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요컨대 나를 고독한 생활 속에서 괴롭힘으로써 거기서 나를 끌어내려는 사람들의 참견이 원인이 되었다. 즉 디드로와 올바크 일당들이 가져다 준 고민이었다. 내가 은자함에 안착한 뒤로 디드로는 그 자신 혹은 들레이르를 통해서 계속 나를 괴롭혀왔다. 이었고 나는 숲을 산책하는 나에 관해서 쓴 들레이러의 히필로 그들이 나를 사랑의 밀회자로서 얼마나 희롱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러나 디드로와 나와의 싸움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되었다. 보다 중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다. 사생아를 출판하고 나서 그 하나를 그가 보내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친구의 저작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곁들여 있는 대화체의 일종의 연극론을 읽다가 깜짝 놀라 다소 비분을 느낀 것은 고독한 사람에 대한 무례한 가지가지 말, 그것들은 또 용서한다 하더라도 가운데서 아무런 끄리낌도 없는 다음과 같은 신랄하고 가혹한 글귀를 발견했을 때였다. 홀로 있는 것은 악인밖에 없다. 이 글귀는 애매해서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하나는 과연 그럴듯하나 또 하나는 아주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 또 혼자 지내려는 사람에겐 남을 해치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니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귀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주석을 필요로 했다. 작자는 이 글귀를 출판에 붙일 당시 고독에 잠겨있는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쾌하달까 무례하다고 여긴 것은 이 글귀를 발표할 때 작자가 그런 고독한 친구를 잊고 있었다는 것, 만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모든 시대를 통해 은둔 속의 정적과 평화를 구해온 존경할 만한 많은 착한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일반적 처세훈에 마땅히 만들어 두어야 할 명예로운 정당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었다. 그러한 착한 이들을 작가가 붓것 하나로 분별도 없이 이렇게 많은 악인을 만들려 착상했다는 것은 정말 이 세계가 시작된 뒤로 처음 있는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음모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도파를 내 고독한 생활에서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들 일동이 파리로 불러내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노파였다는 것을 이 긴 소란 동안 깨닫지 못한 나의 우둔한 신뢰에는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디도로를 깊이 사랑하고 마음에서 존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취미, 경향, 생활 방법, 그 밖에 나 개인의 문제에까지 언제나 끈덕지게 간섭하므로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를 어린애처럼 다루려고 기를 쓰는 것을 보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약속을 해놓고 전혀 이행을 않는 데는 정남이가 떨어졌다. 또한 줄곧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하고는 그것을 또 어긴다. 그 변덕에는 정말 견뎌낼 수가 없었고 더구나 한 달에 서너 번이나 그가 정한 날에 공연히 기다리다 허탕만 치고 6km나 되는 생더니까지 마중 나가 온종일 기다리던 끝에 저녁 때 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꼴이 되어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받은 무수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마지막 예를 든 것은 가장 심한 피해로 내 마음은 더욱더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그에게 편지를 썼으나 쓰면 쓸수록 애정과 감동에 벅차 눈물이 종이에 마구 떨어졌다. 이 편지는 그에게도 눈물을 자아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될 만큼 정성 어린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그의 회답이 어떤 것이었나는 도저히 독자에게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것이 그 원문대로의 회답이다. 서간집 A 제33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